정도 전에 현능 정치 사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의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정치 문제가 발생했고 정도전의 시대에서도 정치 문제가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주장한 유능한 재산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그 메리토크라시와 현능 정치의 연관을 약간 설명하겠는데 본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답고자 합니다. 정도전의 현능 정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도전의 사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메리토크라시가 왜 중요합니까? 메리토크라시의 의미와 가치는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 경제 계급,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직원들 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돼서 중요한 이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메리토크라시의 뿌리에 대한 연구가 요즘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메리토크라시의 기본은 요가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약 16세기에 중국에 간 유럽 선교사들의 논어 번역을 통해서 현능 정치, 즉 메리토크라시의 사상이 유럽으로 전파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능 정치가 주장한 뛰어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리토크라시 사상도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승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정도 전에 현능 정치 사상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그분의 정치 철학은 주리의 맹자와 주자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정도전이 주장한 현능 정치와 관련된 사상은 주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그리고 경제문감 별집에서 나옵니다. 정도전은 인재를 양성하고 임명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또한 왕도와 민본 사상을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백성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현자가 아니더라도 재상은 왕을 도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임금은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실패해도 재상은 그분을 도와주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중요한 일은 인한 사람과 인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그 후에 올바른 재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왕의 아래 있는 제2자는 바로 재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상은 반드시 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상이라는 표현의 의미도 그분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재는 제재, 즉 주재하여 평균하게 다스린다. 상은 보승, 즉 왕을 보필한다,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상은 왕을 잘 인도하며 통치에 도와줘야 합니다. 재상의 실권을 보자면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권한, 다른 하나는 정책 집행자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권한을 보면 재상은 정치로서 만민을 교화시키고 임금을 도와주면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정책 집행자로서의 권한을 보면 재상은 백관을 인도하면서 이끌고
백직을 모아서 관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상은 백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백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은 재상과 함께 다스립니다. 재상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왕은 통치함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의 일과 문제를 보면 대사와 서사가 있습니다. 대사의 경우 재상은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 무조건 왕과 합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서사의 경우에는 재상은 스스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금과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재상은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반드시 가장 올바르고 유능한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 통치함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도전에 따르면 뛰어난 재상은 네 가지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군주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인재를 잘 가려서 쓰는 것, 그리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도전 재상주의와 현능 정치 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이 있습니다. 유능한 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왕은 가장 올바른 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시험 제도를 통해서 현명한 자를 찾을 수 있지만 결정은 왕의 책임이죠. 따라서 왕이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유능한 재상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왕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상을 선택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도전의 사상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재상이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도 합니다. 재상의 중요한 일은 왕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임금을 존경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상에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재상 사이에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서로 존경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에서의 메리토크라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의 의미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수단이고 사람들이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메리토크라시는 특히 서양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요한 정치 개념이 됐습니다. 또한 발표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메리토크라시는 육아의 현능 정치에서 생겨났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 현능 정치를 기본적으로 보면 그것은 계급과 관련이 크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덕성계에도 감각이 집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성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현능 정치 사상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정도전의 시대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임금이 없는데 왕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대통령의 역할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능력과 도덕성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들도 다양하고 정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부처에서 해야 할 일에 잘 맞는 뛰어난 능력, 경험, 지식이 있어야만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때 그들의 지식과 도덕성의 조건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선택을 국회의원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대통령의 큰 책임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컨대 정치인들은 적절한 교육 배경과 정치적 위기 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치인들은 타인을 위한 배려를 가지고 국민을 다 평등하게 생각하면서 정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족 사상과 매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정치인들도 자기 자신을 성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리토크라시는 정치에서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직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도전은 주로 정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어느 날의 경우 유능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육, 능력,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리토크라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옛날이든 현대이든 메리토크라시는 실제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메리토크라시의 개념은 군주제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비교하면 다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재원, 대학 등록금, 성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 등에 대한 비대칭 접근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임명하거나 승진하게 된 자는 진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단지 성공하기 위한 재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메리토크라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평등, 무상교육,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토크라시 제도를 완전히 달성하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과 정치인들도 메리토크라시를 추구하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퀘레시 니콜레트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퀘레시 니콜레트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한 논평을 당국대학교 김세종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HK연구교수 김세종입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유학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독성 좋은 글을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화면이 안 나와서 잘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건 가독성 좋은 글을 주셔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소 긴 발표문을 발표 현장에서는 이렇게 PPT로 잘 정리해서 또
발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한 그 논평문 같이 보면서 논평문 읽는 것으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그 본 발표는 육아의 현능 정치가 오늘날 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 현대적 정치 이념, 특히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메리토크라시의 기본적인 내용에 의거하여 육아 현능 정치와 메리토크라시의 유사성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을 육아 현능 정치, 재상 정치와 연결하여 구상함으로써 육아 정치 이론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평자인 저도 육아의 지식이 정치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문이 저에게도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발표자께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논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견해를 제시해서 발표자의 그 견해가 조금 더 넓어지거나 다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본 발표문에서는 정도전에 의해 중시되는 재상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자료집으로 써는 페이지 수를 잘 모르는데 제가 받은 논문에서는 이제 5페이지였는데요. 정도전에 따르면 주로 4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군주를 바르게 하는 것, 인재를 잘 가려서 쓰는 것,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함으로써 재상을 중시하는 정도전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논평자인 제 생각으로는 발표문은 그 재상의 역할을 임금의 통치를 보필하여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등으로만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삼봉 정도전의 정치이론에서는 그 재상은 임금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최고의 지위는 임금이지만 정치 행위의 정점은 재상에게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삼봉의 정치 이론에서 재상은 임금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에만 머물지는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조금 일반화된 논의를 가져오면 모든 권력에는 권력의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권력의 합법적 창출과 마찬가지로 창출된 권력을 견제할 합법적 제한 장치가 요구됩니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도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켜서 특정 집단이나 기관에 의한 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역시 국민의 주권을 특정 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이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양된 권력, 선출된 권력자 역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모든 권력 형태는 권력의 창출과 창출된 권력의 견제 및 제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 전통의 정치이론이 내포하는 권력의 제한 장치는 신권의 확장에 의거합니다. 즉 정치적 최고 실권자인 임금 권력의 절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권을 확대, 강조했고 이때의 신하는 유교 지식인으로서 지식과 학문의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정치적 실권자인 임금 권력의 절대화를 견제해왔습니다. 유교 사상을 정치적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점, 임금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마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개의 논의에서는 왕권과 신권을 대비적으로 위치시키고 있고 그것은 왕권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치 권력과 신권으로 대표되는 지식 윤리 권위를 대비시킴으로써 양자 권력의 절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것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따라서 정도전의 현능 정치 혹은 재상 중심주의를 논의할 때에도 이 점이 같이 고려되어야만 정도전 특유의 정치적 특징이 간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10쪽에 서술된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에도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의 중요성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정도전에 따르면 왕이 선택하게 된 재상은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라가 잘 운용될 수 있다. 또한 현대에도 정치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권력의 합법적 견제라는 맥락에서 삼봉 정도전이 기획한 조선의 정치는 왕이나 재상 등의 특정한 인물에 의존하는 정치 형태가 아니라 유교 이념에 의해 기획된 시스템에 의한 정치 형태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이전 고려 왕조가 보여준 패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고 그것은 정치적 패단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봉이 기획한 조선의 정치제도는 인물 중심의 정치 형태보다도 시스템에 의한 정치 운영을 확립함으로써 특정 인물에 의한 의존도는 낮춤과 동시에 세대를 거듭함에도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는 국가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재상의 지위는 정치 시스템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며 따라서 재상에게 가장 막중한 윤리적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발표문이 현능 정치와 메리토크라시의 유사성을 고찰하는 것이지만 방금 위에서 제시한 저의 견해에 의하면 이 발표문 곳곳에서는 정도전이 제시한 재상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서술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다스림에 뛰어난 능력과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통치의 능력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 3쪽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자만 통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서술들은 특정 인물의 탁월한 능력에 의존한 정치 형태로서 정도전이 기획하는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사유는 일반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웅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영웅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이 본 발표문은 유교의 민본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발된 대표자와 투표자의 관계가 평등했고 상하 위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초에 평등은 이념으로서만 남아있을 뿐 선발된 대표와 선출한 투표자 사이의 현실적 상하 위계의 구조를 낳았고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즉 평등에서 시작되었으나 상하 위계의 구조를 수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유교의 민본주의는 임금과 백성, 양반과 양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엄격한 구분을 애초에 전제하고 있지만 유교 이념의 윤리적 당위는 임금으로 하여금 애민, 위민을 중시하도록 하여 적어도 임금과 백성 사이의 엄격한 구분 위에서 양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항상 중시해 왔고 특히 백성에 대한 임금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조선시대가 목표하는 이상적인 임금, 성왕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도전은 특유의 정치 이론에서 시스템이 확립된 국가와 재상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발표문에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면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조선의 유교 정치 이념이 조금 더 깊이 고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또한 그것을 현대의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논평문에는 서술하지 않았는데요. 그 메리토크라시하고 삼봉의 현능 정치가 조금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덧붙이자면 그 현능 정치, 유교의 현능 정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현명한 자가 임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못하는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명한 자가 재상의 지위에 임해서 정치적 실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도전의 이제 현능 정치적 이론이라면 메리토크라시는 그 강조점이 그 사회적인 신분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혈연에 두느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두느냐고 그때의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은 교육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 그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이 습득한 학문적이고 윤리적인 그 수준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거나 점유된다는 입장에서는 유교의 현능 정치와 메리토크라시가 의미하는 바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메리토크라시의 토대는 민주주의라는 점이고 유교 현능 정치는 신분 차이를 전제한다는 그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도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발표하신 PPT에서도 그러한 점, 특히 메리토크라시가 유교와 또 현대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고려하고 계시지만 논평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조금은 원활하게 잘 연결되고 서술될 수 있어야 메리토크라시와 현능 정치를 그 연결해서 사유하는 이 논문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어 표기 문제나 한자 원문의 표점 표기 등은 이제 관례에 따르면 되는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그 이 발표문 덕분에 조선의 유교 정치 이념을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미 있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저에게 논평의 기회를 주신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소장님 김도일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정 교수님의 논평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깊이 있고 자세한 논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논평문 덕분에 저는 제 연구 입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논평문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정도전의 정치 철학에 대한 관심을 석사생부터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현능 정치와 관련된 연구를 얼마 전에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정도전의 사상계에서는 통치함에도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재상기니까 실제적인 다스림의 재상기 왕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도 재상기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이상적인 정치 제도는 유학 사상에 의해 기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시스템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 등도 정도전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본 연구에서 왕과 재상의 역할, 특히 유능한 자의 중요성을 중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물량 때문인지 제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마 독자분들은 제가 그 인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집중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인물의 중요성은 매우 집중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현능 정치와 재상주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런 시스템적 측면과 특징을 더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여러모로 논평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계속하면서 정도전의 정치 시스템과 저의 입장을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